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오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글을 쓸 때 나타난 잘못될 O, OX, 오기 할 때 그르칠 O, 그 다음에 그르칠 U, 그쵸? 오류인데 그릇된 종류가 아니라 그르친다, 그르치고 그르친다 라는 거네요. 자, 사유, 생각의 혼란, 생각, 사유, 사고, 생각, 사상, 생각의 혼란, 감정의 동기, 감정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유죠. 등으로 인해서 논리적인 규칙은 이제 형식 논리를 이제 첫 번째로 칠 수 있는데요. P면 Q이다 이렇게 하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Q면 R이다 오면 P면 R이다 이렇게 해서 일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인과관계를 잘 따져야 되죠. 근데 이걸 서로 소홀히 함으로써 소홀히 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죠. 저지르게 범하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 그러니까 추리를 논리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추리를 하지 못한 것을 찾아봐라 이런 거겠죠. 또 역으로 이런 논리적인 바르지 못한 추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자, 인신공격의 오류, 사람의 그죠? 인식공격, 자, 인신공격의 어려워. 인간의 신체를 공격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보를. 논지와 논리적인 주지, 논제는 논리적 주제고, 논제의 가지니까 소주제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줄거리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약점, 이 논리는 여기 있고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상대방이 이걸 얘기했다고 이 논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 처해 있는 상황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오류지만 흔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맨날 거짓말 치던 사람이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면 A의 그 전에 있었던 A의 인간성이나 A의 성향을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로서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가 아니요. 결론이 잘못 내렸죠. 왜냐하면 이유 자체가 그런 어린 시절 낙제를 했기 때문에 낙제를 했다가 공부를 한 거는 무시하고 낙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하죠. A라는 화가의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 아니다. 왜? 그 사람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논란이 어디로 더 확장되냐면 자, A라는 작가와 그죠? A라는 작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엄격한데 외국에서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 그게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인신공격의 오류. 그죠? 흔히 범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부적절한 권위, 권력과 위력이죠. 적절하지 않다는 건 적당하지 않다. 마땅하다기보다는, 그게 꼭 맞지 않다. 그것을, 권위를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권위에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논의하는 문제를 적합하지 않은 권위.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의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 문제를 의사가 그랬다. 권위나 명성. 적합하지 않는 권위, 명성을 앞세워 정당화하려고 할 때.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가 추천한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하고 노벨상 수상한 작가하고 적당하진 않죠. 적당하다는 것은 긴밀성이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확실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기계공학과 교수인 A씨는 B씨의 그림이 희대의 걸작. 그럼 기계공학하고 그쵸, 그림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요 사람이 이 노벨 문학상을 하면 명예가 높죠.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연아가 추천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옷, 화장품 이렇게. 김연아가 옷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입어보니 괜찮다. 이런 무난할 수도 있겠지만
김연아가 춤춰한 뭐 예를 들어서 의약품 그러면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정도, 이 적절성의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이 사람의 권위가 여기에도 적절하게 미친가.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 애매한 경우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오류를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인신공격이던, 뭐, 권이던, 그쵸? 이런 것들 자체가 먹히고 있으니까 오류로서 가르치는 거죠. 조심하라고.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근데 논리적으로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자, 다음 거 보면, 동정. 불쌍하거든, 거죠. 감정이죠. 감정. 같은 감정.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그 논점, 논리적 쟁점, 논쟁을 하는 지점. 그쵸? 논지와 관계없이 동정심에 호소하여서 상대로 하여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제가 감옥에 가면 어린 자식이 굶어 죽습니다. 그럼 어린 자식 굶어 죽는 거 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영향을 가져. 연결이 되죠. 감정의 호소를 갑니다. 동정, 감정.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의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 논리보다 이 감정에 호소하는 게 그 연설문이나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을 알고 속는데 모르고 속으면 그렇죠. 바보 같죠. 자, 거짓 원인의 오류. 이렇게 원인, 인과관계. 원인을 전제로, 전제가 뭐냐면, P이면 Q이다 했을 때 Q가 결론이면, 이 P는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을, 이 결론 앞에 있는, 이게 주제라면, 이 주제 앞에 있어서 전제입니다. 원인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원인이죠. 전제 자체가 원인. 이 원인이 거짓이에요. 자,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원인과 결과를 했을 때 인과관계가 연결성이 없어요. 적절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원인을 그러면 거짓이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삐지네요, 오늘은. 자, 순환론 중의 오류는, 거짓 원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거짓 원인의 오류는, 인과관계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 원인,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판단할 때, 학원 선생님이 숙제를 안 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죠. 자,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죠, 조금. 근데 이거보다 더 긴결한, 나는 미역국을 먹으면 엄청나게 시험 보는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걸 먹고, 알고, 불안도가 더 증가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되게 일상적이지 않죠.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그죠.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순환론 중의 오류. 순환은 순환열차. 순환소스하는 것처럼 빙빙 돈다는 거죠. 같은 거. 논리적인 증명을 할 때 순환을 해요. 논증 결론 자체를 그 논증의 전제로, 앞뒤로. 모범생이다. 왜냐하면 모범상을 탔으니까 이 결론을 다시 끌어다 이걸 써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요. 빙빙 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것도 순환논증이라 할 수 있죠. 산에 대해서 산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물은 물이다. 순환논증이라고 했을 때, 그쵸? 여기에 있는 부분을 교묘하게, 이럴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결론에 있는 부분, 결정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가져올 때도 참 애매하게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또렷하게 안 나오고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중의 호소하는 오류. 자기 주장을 합리하게 해요. 대중의 편견, 군중의 심리를, 그건 정치가들이 많이 사용하겠죠. 자, 대중의 편견, 군중의 심리. 왜냐하면 아주 좋은 책이다. 베스트셀러 1위기 때문에. 이게 뭐죠? 군중 심리죠. 군중 심리를 결론을 끌어서 그걸 가지고 아주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책과 대중소설. 그러니까 대중소설과 예술소설. 그죠? 손수예술과 대중문학과 손수문학. 그죠? 양판소라고 하는데, 팔기 위해서 많이 쓰는 양판소. 양판소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소장하고 싶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양판소이기 때문에 많이 보기 때문에 좋은 책이다 라는 건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 자기 주장을 대중에 영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치할 때 많이 써먹는.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거는 어떨 때 나오면 귀납법 할 때 하나하나 개별 사실을 모아가지고, 그쵸? 결론을, 수납해서 결론을 만드는데, 이 숫자가 적다는 거죠. 성급했냐, 안 성급했냐 판단이 문제인데, 그쵸? 몇몇 특수한 경우, 몇 개의 우연적인 상황을 보고, 특수하고 모양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한다는 거죠.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다.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 그쵸? 특별한 상황에서 웃었는데, 뭐 이런 경우에요. 성급한 일반화의 경우는. 예전에 뭐 있었냐면, 땅땅땅땅땅 치면 닭모이를 줘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개를 주다가 땅땅땅땅 치면 닭모이는 닭이 모이를 먹으려고 가죠? 그럼 딱 잡아가지고 목을 밑으로 닭을 잡는데요. 그 닭이 한 게 성급한 일반화래요. 이게 100번을 했는데도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특수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다른 예 말고 특수한 몇 개의 경우 성급한이 숫자가 적겠죠. 두드러지게 시험에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정말 우연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우연이 아니고 필연일 경우에는 웃어서 나를 좋아하는 거죠. 추리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가 핵심이에요. 우연이 했는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지 이렇게. 자, 다음은 이제 무지의 호소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함을 근거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 하느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몰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존재한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뭐 존재한다고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면 신이 있고 없고는 50%씩인데 없다고 하면 나중에 벌 받을지도 모르니까 51% 정도는 신이 있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한다고 어디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죠. 두 가지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무지를 활용하는 방법. 알지 못하니까. 자, 우물에 독약 치는 오류. 자신의 주장이 좋은 거라면서 아예 반대 싹을 싹 잘라버려요. 그죠? 강요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물, 같이 먹을 물에다가 독약을 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먹죠. 말도 못하고. 난 애국자야. 그러니까 내 주장에 반대하면 안 돼. 그죠? 요거에서 모든 사람이 찬성해. 그러니까 넌 반성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것도 오류라는 거죠. 자기 주장은 좋은 거라면서. 그죠? A 지도자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지도자를 지지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랑 똑같죠. 우물에 독약치는 오류. 자, 다음 거. 자, 애매어 오류. 애매모호한.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오류한. 중의법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애매하게. 자, 애매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애매하게. 그래서 다양한 해석. 요거는 사용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부러 다양한 해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나중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전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활용을 하죠. 애매한 말.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 그럼 우리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했을 때, 승기의 배고프다. 우리는, 배가. 뭐의 배가.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현상의 특징을 된 걸 해서 원관념을 슬기고 상징을 사용할 때 이 상징을, 해석하기가, 현상의 특징을 해석하기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이런 애매어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그쵸. 애매모호하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할 때도 발생하고요.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할 때도. 자, 피장파장. 너피. 그죠? 피장파장. 너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서 자기도 정당화. 선생님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잘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도 그랬잖아. 피장파장.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래서 피장파장. 너도 너나 나랑 똑같잖아. 너부터 때렸잖아. 너도 때렸잖아. 나. 이렇게. 이게 오류죠.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끌고 들어가면서 범하는 잘못이죠. 그쵸? 아이들이, 쟤도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범하는 오류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순수하긴 한데 이거 오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도 큰일 났죠. 논리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의도 확대의 오류. 자, 예상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고의였다. 무조건 고의였다. 의도. 고의로는 일부러입니다. 의도. 의도. 그렇죠? 고의 일부러 하지 않은 건 과실이라는 거야. 의도치 않은 결과는 과실입니다. 과실. 근데 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가 알고 이럴 가능성이 일어날지 알았는데 주의를 좀 덜 했다. 그러면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알았다는 건 이 중자가 묻는 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법률에서 선의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아니죠. 몰랐다는 거죠. 선의는. 법률에서 선의는 몰랐다는 거고 악이라는 게 악이.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했어? 그럼 악이야. 악이. 알고 했어. 그죠? 의도적으로. 악날에. 의도적으로 악날. 그럼 몰랐다. 그럼 뭐 아무것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 선의. 몰랐으면 선입니다. 자,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대우받는 건 법률 선의. 의도가 선하다고요. 모르니까. 얘는 의도가 악랄하다고요. 아니까. 그래서 중과실이에요. 고의는 일부러 한 거고. 이건 알았는데 실수한 거고. 이거는 그냥 실수한 거. 자,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10중 추돌사고가 생겼어. 그러면 운전사는 살인죄요. 살인죄 의도가 있었어. 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있었다고. 살인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과실로 된 게 아니라 살인죄라고.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자, 과실로 물건을 깼을 때 재물손괴의 과실죄는 처벌하지가 않죠. 민사상의 소송을 해서 손해는 물어주는 점 처벌은 안 되죠. 재물손괴, 물건을 손괴, 부수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화물차의 빗길에 미끄러지는 건 과실이죠. 10중 추돌이 났죠. 근데 죽었어요. 사람이 다쳤어. 차 부서진 건 민사상 소송이라는 거죠. 미끄러졌어. 실수로, 과실로, 빗길에. 그죠? 사람이 죽어서, 그럼 살인죄, 과실살인죄. 과실로 죽였다. 과실치사 있긴 있는데. 그죠? 살인죄, 이거 고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의도가 확대돼서 고의로. 됐죠. 그 다음에 원칙 혼동의 오류. 어떤 일이나 규칙을 특수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적용한다는 거죠. 원칙,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살인은 반인륜적이죠. 맞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미를 살해했어. 그래서 살인죄죠. 그러니까 반인륜적 범죄자. 그죠? 이순신도 일본 군인을 살해했으니까 대량 살상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특수한 살해인 상황에서. 살인죄.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특수한 사례 무대포적으로 하죠. 자, 피면귀다. 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안중근 의사는 그죠? 이토미를 살해했다. 그리고 살인. 그럼 안중근 의사는 반인륜범이다. Q는 R이다. 그래서 그런 P는 R이다. 이렇게 가는 형식 논리는 맞춰버렸는데 무차별적으로 해버렸다는 건데 요 논리, 요 기준하고 반인륜과 범했을 그 기준의 살인과 안중근이 이토부를 살해하는 살해하고 이런 같은 등가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데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이걸 결합해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잡아서. 그렇죠? 자, 발생학적 오류. 어떤 사실, 어떤 이념, 생각, 사물의 근원, 기원들이 속성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죠? 발생을 봅시다. 그러면 무슨 게임기를 상상해봅시다. 00 게임기는 일본에서 개발. 근원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게임기 산업에 외색이 물들어요. 그죠? 어떤 사실이나 이념, 사물의 근원을 그것의 속성, 그 물건의 특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글쎄요. 슈퍼맨을 자꾸 보면 미국화된다. 이런 의미. 같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다음에는 흑백 사고의 오류. 어떤 걸 흑이나 백과 회색이 없다. 이런 거죠. 어떤 집합의 원소가 단 2개 없다고 여기서 이것이 저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 어떤 집합의 원소가 딱 2개만. 집합의 원소는 딱 2개만이라고. 회색이 없다. 흑색, 백색이 있고. 자본주의 조주하는 걸 그럼 공산주의군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섞인 이것도 될 수 있는데. 나 너 더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 그럼 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욕구, 흑백사고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성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너무 이게 회색만 하면 또 회색주의가 회색인간이라 그러고. 자, 잘못된 인과관계를 잘못 적용했어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그냥 이 시간관계를 선후관계. 까마귀가 날았는데 내가 떨어졌어. 시간상으로 그냥. 근데 같이 범인은 까마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선호를 논리선호로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선후관계를. 이런 경우 많죠. 오해당이 쉽죠. 오해당이. 그래서 배나무에서 간 매지 말고 그렇죠? 이하부정관. 오이밭에서 신발 매지 말고. 자, 분할의 오류. 분할. 나눈다. 전체는 참이에요. 전체는 참인데 그것을 잘라요. 부분으로 분할해서. 그렇게 되면 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죠. 물은 액체이다. 물을 잘랐어. 수소, 산소로. 그 둘 다 액체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성의 오류. 부분이 참이요. 부분이 참인 것을 전체의 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착한 어떤 사람들이 집단을 이뤘을 때 이 집단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다. 기아차는 최고의 부품만을 사용하니까 최고의 부품이 결합됐는데 최고의 차가 되는 거는 또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착한데 일본은 왜 그래? 이렇게 합성의 오류. 일본 사람은 착하고 썩하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일본이 착하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류를 한 번쯤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시험 문제를 깊이 있게 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시험 문제 답을 몰라냈을 때 논리적인 추리를 할 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